자, 이번 시간은 제2편 행정작용법에서 이제 행정행위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75페이지 보시면 그 제5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도 나오고 있는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거, 또 재량행위로 본 거, 또 더 나가서는 박스 문제로 해서 뭐 판례가 기속행위로 본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지문으로 빼서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재량행위에서 재량권은 이제 한 개, 우리 재량하자, 우리 재량행위죠. 행정편의주의, 행정기원의 행정편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이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이 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재량하자 이론이 나와요. 이 재량하자 이론과 관계돼서 바로 이게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시면, 자,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해서 답은 4번인데, 볼까요? 개인의 신체, 생명 등 중요한 법에게 급박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된다. 그죠?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요. 자, 이건 맞는 지문이죠. 자,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되면 이때 이 재량행위가 기속행위가 되죠. 따라서 이때는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편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경찰 행정 영역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예요. 예를 들면 오원춘 사건도 그렇고 김신주 부장범비 사건도 마찬가지고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하고 현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돼서 이때는 기속행위가 됩니다. 이때 경찰권을 발동해야죠. 행정권을 반드시 발동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재량이 한계 보시면 여기 이제 재량 하자와 관계돼서 재량이 일탈, 남용, 또 재량권의 불행사, 이거 나오죠? 재량권의 흠결, 혜택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재량권의 일탈이죠. 이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라는 것은 재량권이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용 봐보죠. 자, 재량권이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은 이건 뭐예요? 이것은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은 재량이 남용이에요. 남용, 그죠? 남용 뭐라고? 자,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 이제 일탈 또는 요율이라고 합니다.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것을 남용이라고 하고, 자, 재량권의 남용이란 재량권의 외적 한계 바뀌었네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남용과 이게 이제 일탈에 해당되고, 요게 남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개념상 구별되고 있죠? 자, 개념상 구별되고 있는데, 자, 판례는 보세요. 두 번째, 판례는 재량권의 일탈과 재량권의 남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틀렸어요. 이렇게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그 개념상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례는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갖다가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요. 일탈에 해당한 것도 일탈 남용, 남용에 해당한 것도 일탈 남용 이렇게 병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틀렸죠? 세 번째, 재량권의 불행사는 재량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재량권의 불행사, 자, 요거 재량권의 흠결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재량권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중요합니다. 이 재량권에서 행정기원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면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해야 돼요.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재량이 해탈하고 합니다. 해탈화 하고, 재량이 흠결 같은 경우는, 재량이 흠결, 자, 일정한 재량권 행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정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 일정한 행정 조치를 않는 것을 재량이 흠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량의 혜택은 재량권 행사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다 재량 하자로서 위법이 됩니다. 요거와 함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 행정소송법은요.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는 경우에 재량 하자로서 최소승의 대상이 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일탈 남용만 그 예를 들고 있는데 예시적으로 규정된 거죠. 그 이외에 흠결 혜택도 인정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재량 하자에 관해서 재량 일탈 남용에 대해서 취소 수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무이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준용하고 있지 않다. 예, 준용 여부 규정 중요하죠. 요거까지 관련해서 해놓으시면 좀 난이도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72번 문제를 봐보죠. 72번 문제를 보시면요. 재량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됐죠. 보시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X 표시를 하시고 옳은 것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2번 문항 봐볼까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처분청인 행정청에게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는 자, 이때 처분청이 아니라 원고에게 있는 거예요. 원고. 그죠? 원고. 자, 여러분들, 현재 보시면 우리 행정소송에서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상의 그 입증 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요.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에 낸다면, 현재 입증 책임 분배 이론. 그죠? 예, 쉽게 말하면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돼요. 입증 책임 분배설 또는 법률 요건 분류설에 된다면 원고와 피고는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자, 행정청이 갑에게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자, 이에 대해서 그죠? 갑은요. 이때 갑은 상대방 갑은 자, 이 행정청이 3월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함을 갖다가 입증해야 돼요. 맞죠? 반대로 행정청은 어때요? 자기의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함을 각각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이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사실, 법률 요건 사실 중에서, 그죠? 법률 요건 분류설이죠?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니까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모든, 법률 요건에 관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렇다면, 재량권에서요? 재량의 일탈 여부. 자, 내가, 이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해서 제가 재량 하자가 있어서 취소송을 제기해요. 그죠? 원고 갑이. 원고 갑은 그래요. 이 재량 행위가 결국은 위법함을. 그죠? 재량 하자가 있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어서 위법함을 원고가 입증해야 돼요. 아시겠죠? 재량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행정청은 아니다. 나는 그죠? 이 재량권 행사가 적법함을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이제, 그죠? 처분청은 재량권 행사의 적법함을 입증해야 하고, 우리 원고는, 우리 상대방 갑은 이 재량 행위가 일탈 남용에서 위법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2번.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봐볼까요? 재량 행위에 있어서도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맞죠? 자, 우리들 재량권 행사에서 우리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우리가 재량권 행사에서 어때요? 조리상 한계가 됩니다. 조리상 한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량권 행사에서는 법규상 한계가 있으면 법규상 한계를 준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재량권 행사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불응법원이죠.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걸 갖다가 조리상의 한계라고 해요. 아시겠죠? 조리상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재량 행위에 있어도 비례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위법 행위가 되고요. 이거 뭐예요? 그럼 아까 재량의 일탈은 뭐예요? 재량의 일탈은 법규상 한계, 외적 한계, 그죠? 재량권의 외적 한계 또는 법규상 한계를 위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재량권 행사를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법규상 한계로. 그런데 이 행정청이 1월이 영업정지 처분하잖아요. 외적 한계, 법규상 한계를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재량의 남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재량의 남용, 바로 재량의 남용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즉 조리상 한계, 비례 원칙이라든지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아요. 자, 3번 문항. 판례에 의할 때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재량 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 자,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뭐예요, 이거? 일반 가학상 허가죠? 기속행위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이거 기속행위죠? 예, 기속행위예요, 이거. 그 다음에 4번. 공유수면 점용허가. 이거 뭐죠? 특허예요, 특허. 특허는 재량행위죠. 이 특허입니다. 이건 특허고, 재량행위예요. 특정인 이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 조건을 설정하여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이 결정한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재량에 속한다. 그래서 그 예도 다 알아주시라고 말씀드렸죠.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의해서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모두 그 예를 다 알아주셔야 돼요. 허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그 예를 다 알아두시고, 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맞잖아요. 기속행위. 그 예도 각각이 확인, 공중, 통지, 수리 전부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자, 속도를 높입니다. 이제 쭉쭉 나가야 돼요. 자세히 보는 것보다는 계속 통독도 하셔야 하고 계속 넘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판단 여지가 73번에 나왔습니다.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을 하는 입장. 구별 긍정설이죠.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보셨죠? 우리 이 재량 문제, 이것이 재량이냐 기속행위냐 이 문제. 재량 문제는 현재 통설 판례가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 기준, 법문원 기준설 또는 종합적 견해설, 또 개별 검토설에 의한다면, 자, 재량은 법률 효과, 행위 효과, 법률 효과 측면 문제예요. 그럼 판단 여지는요? 판단 여지는 법률 요건 문제예요. 이건 법률 요건 문제예요. 법률 요건 문제이다. 그죠? 또는 행위 요건, 법률 요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법률 효과에서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볼게요. 재량의 존재 여부가 법 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법 해석으로 도출되기도 한다. 즉, 조리에 의해서. 그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이 조리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조리에 의해서도 도출되기도 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자, 4번 문항 볼까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분은 법규 규정 양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게 뭐야? 이게 개별 검토설. 이렇게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또 법문원 기준설이라고도 하고요. 법문원 기준설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적 견해설이라고도 해요. 그죠? 이렇게입니다. 이것이 현재 다우설 판례예요. 다우설과 판례가 됩니다. 자, 이거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 문항 보세요. 재량행위에 법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재량행위에 법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 재량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부과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이때 부관 중에서 부담을 제외하는 것은요, 모두 법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이에요. 부관은, 자, 이때 부담을 제외하고는, 부담은 단지 의무만을 부과하고, 주된 행정이 법적 효과를 전혀 제한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부담 외의 나머지 부관은 전부 다 법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이에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74번을 봐볼까요? 자, 74번은 여러분들, 우리 교재 77번, 4번 문제입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툼 있는 경우, 판례야. 2010년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계속 표준적인, 정형적인 문제이고, 약간씩 변형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옳지 않은 것이죠? X.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에요. 3번 볼까요? 경찰 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 간부 후보생 공개 경쟁 선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의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라고 규정한 경찰 공무원 규정한다라고 했죠. 라고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구습권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기준을 정한 재량 준칙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법규 명령입니다. 이거 그죠? 네, 법규 명령. 자, 여러분들 잠깐 보시면 여기 교재 77페이지에 04번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 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요 내용 지문을 되도록이면 지문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좀 그 이외에도 2번 정도 더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문 갖다 하나씩 빼서 또 쓰기 때문에, 그렇죠? 매번 새로운 지문을 구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기출문제를 갖다가 푸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지문은 이 4개의 지문에서 한두 개를 빼서 계속 반복해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를 갖다가 이제 모아서 박스 문제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거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행정기출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 부정행위에 대해서 시험을 응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처분을 하게 될 때 그 처분은 기속행위가 됩니다. 그죠? 법규명에 따라서 이제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재량 준칙에 따르면 재량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규명령이고 이것은 그래서 기속행위가 된다고 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빠르게 그 판례 내용을 봐보죠. 특히 제가 이거를 실은 이유가 이거 봐보세요. 1번 지문은 뭐 작년에도 나오고 재작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거. 자,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자,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에 대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부분을 심사한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반드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 체제, 형식과 그 문헌,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법문헌 기준설 또는 개별적 검토설 맞죠? 예, 종합적 기내설. 이게 현재 더서 판례예요. 현재 더서 판례입니다. 이게 바로 법문헌 기준설 이 태도입니다. 혹시 개별 검토설, 종합적 기내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문항.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법령의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이 재량행위에 속한다. 됐죠? 요 내용도 자 주택 재건축 사업 협의 시행 인가 다시 한번요.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의 인가는 이때 자 어때요? 이 재량행위입니까? 계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계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 난이도 조정 문제였고요. 1번 지문 특히 1번 지문 잘 나오고 2번은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3번 문항도 계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중요해요. 자, 이어서 75번, 77페이지 05번 문제를 보셔야 합니다. 자, 이게 3번이 이제 여기 영역이죠.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닌 것은이죠. 여기서 지금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PPT에서 자료가 이게 영자를 못 읽어요. 보니까 발견했습니다. 자, 영역이 아닌 것은 그래서 빠진 건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 3번 문항 봐보세요. 판단 여지의 구속적 가치평가의 영역이 아닌 것은일 때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이제 교재에도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요거는 한 번 서울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어요. 한 번 더 나왔는데 이게 조금 틀리라고 된 문제인데요.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는데 일단은 05번에 보시면 여기 1, 2, 4, 5는 구속적 가치평가 그렇죠? 1, 2, 4, 5는 구속적 가치평가 영역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3번이죠. 요거는 바로 형성적 결정 이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형성적 결정이 예예요. 요거죠.
예,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구수적 가치평가의 영역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한번 2010년도에 나왔고,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뭐 단답식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지문으로 해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좀 파악하시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그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76번에, 78페이지 06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항을 보시면, 1번 문항 봐보세요. 네, 1번 문항 봐보세요. 자,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문항 보시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자, 옳지 않은 것이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넘어선 건지를 판단한다.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이죠. 예. 판례가 바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바로 사법심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얘가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아까 앞에서 바로 이제 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나왔었고요. 요거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게 언제 문제예요? 2014년도 문제죠? 올해 이제 2019년인데, 자, 연도 어때요? 2016년, 17년? 예. 계속 반복해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우리 교재 78페이지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 해설 봐보세요. 판례 내용 보겠습니다.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 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이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드나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 목적 위반이나 동기 부정 임무 등을 그 판단의 대상으로 한다 해서 이 판례 내용 갖다가 계속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바꿔서 틀리게 내기도 하고 맞는 지문도 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워낙 지금 그 작년도 재작년도도 계속 각각 시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1번 틀려요. 자,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죠?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일탈 남용 여부를 갖다가 심사해요.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못한다고 기각해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재량하자. 여러분들, 재량하자가 있어서 이 행정행위가 위법이 아닌지는 번안 요건으로서 번안 판단을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재량행위는 원칙적으로 재량을 그르치면 부당하게 그르치니까 행정심판의 대상이 돼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 재량행위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보면서 그 재량행위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그 재량이 하자가 있어서 재량 일탈 남용 등이 있는 여부는 번안 판단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하면 안 돼요. 자, 청구를 각하면 안 되고요. 각하면 안 되고 청구를 기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재량 하자가 없으면 적법 행정이면 청구 기각을 해야 합니다. 요것도 좀 여러 번 반복됐어요. 두세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비해서 더 큰 재량의 범위가 부여되고요. 4번 문항. 형량명령 이루는 계획재량의 동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맞고. 자, 이때 이 형량명령이죠. 우리 일반 재량행위를 갖다가 일반 재량이라고 해요. 그거는 재량 하자의 이론에 의해서 통제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계획에서는 이 일반 재량보다 더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와 재량을 인정하니까 그 통제 법리가 형량-명량 이론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현재 형량-명령 이론이 지금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예요. 통설입니다. 자, 5번 문항. 법이 정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재량이 일탈이라 하죠. 외적 한계는 법규상 한계를 말해요. 맞죠? 재량권의 내적 한계, 재량권의 내적 한계, 조리상 한계, 행정법 일반 원칙 한계 같은 말이죠. 남용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 즉 조리상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일탈은 법규상 한계,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재량이 일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요. 넘기셔서 이제 77번을 보도록 하죠. 자, 77번에 보면 자, 이제 불확정 개념과 판단 여지 및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자, 2017년도까지 문제죠. 어떻게 나오는지 봐보세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자, 우리나라 다호설입니다. 판례는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하잖아요. 판례는 판단 여지를 갖다가 재량 문제를 봅니다. 판단 여지를 긍정하는 학설은, 판단 여지는 법률 효과의 선택이 문제입니까? 앞에 봤죠, 제가? 법률 요건이죠. 요건이에요. 행위 요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법률 요건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요건이 선택의 문제이고 재량은 바뀌었네요. 이 법률 효과죠. 재량은 법률 효과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는 점. 또 양자는 그 인정 근거와 내용 등을 달리하는 점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단 여지는 불확정 개념과 관계돼서 법률 요건, 행위 요건 또는 법률 요건과 관련된 문제이고요. 이 재량은 법률 효과, 즉 행위 효과의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바뀌어서 틀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게 국가적 문제예요. 우리 앞에 나왔던 그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하고 있어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다만 지문을 좀 길게 더 뺄 뿐이죠. 뺐을 뿐입니다. 자, 2번 문항 볼까요? 자, 다 맞는 건데,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보세요. 이게 10년 전에 나왔던 것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대법원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한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이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독자적인 판단을 합니까? 않습니까? 하지 않죠.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당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 맞는 질문이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자, 좀 이렇게 부심 계기가 안 나타나네요. 대법원은 처분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자, 재량이 인정되는 이죠. 과징금이죠.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어서 재량권이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거 어때? 요건 사례 판례가 요 내용이 뭐냐면 다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과징금 부가처분이죠. 과징금 부가처분인데 과징금 부가처분은 이거 그죠? 행정행위죠. 재량행위죠.
자, 그러면 이 과정부가처분에서 초과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부가처분에서 이 초과된 부분만, 그죠? 이 과정부가처분, 요것이 이제 바로 재량권 문제에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서, 재량행위에서 이렇게 과정부가처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초과됐어요. 이 초과된 경우에, 그럼 초과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가?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어요?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나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전부 취소를 한대요. 초과 부분을 포함해서 전부 취소를 한다는 얘기죠.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판례에 나왔던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 정도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그 마지막 그 질문을 보시면, 다우설에 따르면 불확정 개념의 해석은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특정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일의적인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맞습니다. 또 많이 했던 거죠. 예, 좋습니다. 불확정 개념 문제는 결국 이 법적 문제거든요. 법적 문제인데 법원이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전문성, 기술성을 존중해서 판단을 자제할 뿐이죠. 행정기관에게 판단 여지를 주는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한번 201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 그대로 반복된 기출 지문입니다. 자, 이어서 78번 볼게요. 78번을 보는데, 자, 79페이지 08번 문제예요. 행정소송에 있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되지 않는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자, 정답을 4번 봐볼까요? 자, 봐보세요. 요거 좀 앞에 나왔던 거 판례가 그대로 나오네요. 과징금, 우리 2017년도 시험지구 문제예요. 봐보세요. 과징금 감경 여부는 과징금 부과 권청이 재량에 속하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거죠.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 권청이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과징금 부분 600만 원 부과했어요. 과징금. 그런데 사실은 이게 그죠? 500만 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데요. 일탈 남용해서 초과해서 100만 원 더 했다는 거죠. 더 부과했다는 거죠. 그러면 600만 원 중에서 이것만 초과된 부분만, 그죠? 이 초과된 부분, 이 100만 원만 일부만 원 취소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일부 취소 안 돼. 일부 취소 안 되고, 600만 원 전부 다 취소해요. 전부 취소. 이 전부 취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문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요 내용으로 또 그대로 나와요. 예. 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내용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답은 우리 이제 4번이었고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기속행위의 경우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독립한 취소 사유가 된다. 자, 우리 판례한다면요.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독립한 취소 사유를 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1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도 틀렸고요. 자, 틀렸고. 2번,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소송의 계속 중에 처분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자, 2번 문항도 여러분들, 자,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서도 추가 변경할 수 있어요. 재량행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 기속행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추가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자, 우리 소송이 계속 중에 우리가 소송이 계속 중에 계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도 추가 변경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요. 3번 문항 볼까요? 실체적 이법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틀렸죠. 실체적 이법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내용을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시면 잠깐 여러분들 해설 같이 봐보세요. 해설. 이게 좀 빠릅니다. 설명이. 80페이지에 그 맨 위에 해설 3번 나오거든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실체적 이법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하고 처분 시 이전의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 있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와 재량행위라 해도 재량권이 영으로 축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인용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 때는 기속행위 경우와 재량행위 때는 틀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참고해서 보세요.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이때 뭐죠? 기속행위는 이 허가 신청이잖아요. 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허가 신청대로 처분해 줘야 돼요. 근데 또 우리 특허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 어떻게 돼요? 그냥 이때 꼭 특허 처분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판단했더니 우리 재량 판단해야죠. 재량행위 했더니 특허는 재량행위고 재량 판단 즉 공익 판단했더니 역시나 허가 거부 사유예요. 특허 거부 사유예요. 그러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9번 위에 넘어가죠. 자, 우리 80페이지 01번 문제예요. 자, 정답 2번인데, 여기 보시면, 자, 옳지 않은 것이에요. 2번입니다. 확인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력으로 그 정보 또는 정보를 판단하는 행위이며, 그 예로서는, 자, 요까지 맞네요. 그죠?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수정의 교부 등. 이거 뭐예요? 이거는 공정이해죠? 이거 공정이해예요. 공정이해에서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공정이해, 확인이해 아셔야 돼요. 각종 합격자 결정이라든지 당선인 결정 이런 거. 행정심판의 재결. 이런 거 확인이죠. 각종 증명서의 발급, 여권 발급 이런 거. 합격 증명서 발급 행위. 이런 건 다 공정의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한번 봐볼까요? 행정행위는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맞고. 자, 3번 문항. 사실행위는 물론 법률행위도 하명의 대상이다. 맞죠? 또 5번. 인가를 유하는 행위를 인가 없이 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 그러죠? 무인가행위. 왜냐면 형성적 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는요.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에요. 앞에서 배우시는 명령적 행위 같은 경우는 명령적 행위 자체가 적법 요건 내지 처벌 요건이죠. 그래서 이때 인가를 유하는 행위를 인가 없이 무인가죠. 무인가 행위는 이때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바로 무효가 됩니다. 유효 요건을 기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이제 예상 문제 보셨고요. 자, 이제 그 80번 마지막 문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예가 중요하다고요.
자, 다음 보기에서 서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만으로 자, 짝지어진 것은 돼 있죠. 보시면 정답이 3번이에요. 그죠? 3번. 자, 디귿번과 미음번이죠. 그죠? 자, 발명 특허 확인이에요. 특허 아닙니다. 합격 증명서 발급 공중이죠. 조세의 부가처분. 이거 조세의 부가처분 이거예요. 이거 하명. 이 통지 아니에요. 법률 행정이 하명이죠, 하명. 급부하명. 이거 급부하명이에요. 조세 부가처분. 그죠? 자, 조세의 납부 독촉. 이 독촉 뭐예요? 이 통지. 이거 통지죠? 예, 통지입니다. 예, 이거 좀 다 돼 있으니까요. 한번 그거 봐보세요. 이거 통지, 이거 의사의 통지죠? 이거 통지. 이거 아니에요? 통지고. 특허 처리는 그거. 이것도 통지죠. 자,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B번. 합격자 결정. 합격 결정, 이건 통지가 아니라 확인이죠, 확인. 그래서 이게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용을 꼭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다, 암기.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